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03%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1.57%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열일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코덱스 선물 200은 한 번 더 누르는 자리 만들어내죠.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그쵸? 하루 더 눌러놓고 다음날 땡길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어요. 그쵸? 내일 이 2230원 밑으로 내려앉느냐 안 앉느냐만 보면 된다. 이 2230원 위에서 또 버티면 뭐다? 또 2300원 사수하러 또 기어 올라올 거다. 슬금슬금. 왜?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뭐 한다? 평균 단가 낮추고 뭐 팔아먹고 하면서 물량 줄여 나가는 부분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이고, 그죠? 뭐 어찌됐든 자, 시장 보면요, 코스피는 이 자리로 안 내려가요. 오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강했다라는 거. 왜? 더 이상 빼기 민망한가 봐요. 지들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뺐다가는 정말 툼에 나오고, 뭐 툼에 나오면 지들은 좋을 텐데 그걸 다 받아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나 봐요. 즉 개인들 매수세가 무서워서 들어오겠냐라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이랬든 저랬든 이 950포인트 위로 안착을 어차피 못했으니까 오늘도, 그죠? 내일은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거죠. 위로 안착을 해버리면 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음봉이 2900포인트를 확인하는 자리가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어요. 2895포인트.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내일 음봉이 나타나더라도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는 한 번은 위로 올리겠구나 라는 관점인 거고, 올리더라도 요 박스권 아닌 거고요. 코스 P는. 그에 비해서 코스 닥은 어제 요 자리 말씀드렸죠. 980포인트 위로 안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그냥 갭 떨어뜨려가지고 안착을 안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안 가. 근데 코스닥은 어디가? 여기가 박스잖아요. 중간 박스. 뭐 밑에가 뭐 이렇게 큰 박스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랬든 저랬든 코스닥은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 980포인트 위로 넘기고 그래야 좀 안정되고, 그 다음은 어디? 이제 뭐 990 이상 1000포인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밑으로는 965포인트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뭐 그런 흐름이다.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의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코스피가 더 강하다. 사실상 현재 시장 자체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락이라면 코스피가 약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코스닥에는 제약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명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 있는 치료제든 백신이든 혹은 오미크론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진단키트든, 그로 인한 뭐 재택치료 혹은 재택근무든 이득을 보고 기대감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분명히 많은데 뭐 한다? 못 간다라는 거죠. 안 간다라는 거예요. 다 애매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갈 듯 말 듯. 결국엔 위에서 혹은 상승시켜 놓고 물량을 터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가게 되면 정말 물량을 털고 날아가는 거고, 말 그대로 개미 털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정말 이번에 그냥 단기성 호재로 인해서 물량을 여기서 털어내버리고 그 다음 뭐 이제 다시 주저앉아버리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애매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뭐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한다. 결국은 오미크론은 핑계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뭐 계속 뭐 미국도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다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죠. 잘 나가다가. 그리고 우리 한국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생긴 것 같고,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105명 정도를 접촉했다라는 뭐 뉴스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오미크론이 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남아공에서 나왔다는데
지금 이 시국에 남아공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뭐 한국 인구도 적은 인원이 아니니까 뭐 제가 그거는 일일이 뭐 여행사에 있는 게 아니라서 확인은 안 되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대부분 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사람의 체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와 체질. 그래서 나이에마다 뭐 누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누구는 모더나, 누구는 화이자, 혹은 얀센. 그로 인한 부작용도 다른 거고. 저도 1, 2차 맞으면서 저는 부작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체질 차이다. 사람이 체질 차이.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남아공 이 오미크론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안 걸릴 사람들은 안 걸릴 거라는 거예요. 걸릴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걸린다라는 거고 100m에 있어도 걸린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인원이 한국 어제는 일본의 첫 감염자가 나왔죠. 오늘은 한국 그 남아공이 그렇게 여행 갈 땐가 싶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남아공이 추우니까는 남아공을 가는 건지 거기 무슨 뭐가 있는 건지 그죠? 뭐 롯데리아 가려고 남아공까지 가진 않을 거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부렁의 뉴스들을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지 누군가가 돈 있는 놈들은 뭘 못하겠어요. 그죠? 뭐 혼자 제가 그냥 공상과학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뭐 어찌됐든 어제랑 똑같다. 980포인트 넘어서는지만 체크. 밑으로 960포인트 그리고 넉넉 잡더라도 955포인트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저점을 새로 갱신한다 라는 생각만 우리는 가지고 지수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는 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얘기할까 하고요. 뭐 제약바이오도 한두 개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한데 일단 한국 BNC부터 할게요. 한국 BNC 오늘 어제 장 막판에 악재가 나왔죠. 뭐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 제일 양아치 회사들의 흐름이에요. 바닥까지 쳐 밀어놓고 이제 저가 매수세에 개인들 몰리게끔 한 다음에 회사가 어렵다라는 핑계로 유상증자를 때려버린다라는 거죠. 잘 가던 놈. 결국은 누르는. 결국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포한테.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개인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주포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상증자가 터지고 이 유상증자가 성공할 때까지는 누르고 있다가 유상증자가 받고 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유상증자가 들어오고 전환사채도 같이 뭐고 어느 정도 뭐 발행도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풀릴 시점 됐을 때 또 날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시장이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더 그런 흐름을 많이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존 영상에서 여기서 버텨내는 자리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많이 가면 3만원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26,000원, 7,000원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랬든 저랬든 요런 흐름 딱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상승했을 때 여기까지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가게 되면 31,000원대. 그럼 그 다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다음은 그 다음 박스가 어디예요? 여기에 중간값인 거죠. 그게 어디예요? 최근에 고점이에요.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유상증자를 때려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수급을 올렸던 애들도 뭐한다? 물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만 물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렸다. 그러면 이제는 이 유상증자를 뭐 어차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과정 중에 반등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의 관점만 우리는 보면 된다. 그러면 밑에서 쳐 누르던 이 추세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죠.
17,500원 부근 월봉은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최근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17,000원인 거고, 여기에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18,500원 정도가 되네요. 그죠? 이 18,500원 자리가 또 기존에 음봉을 만들었으면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즉, 단기적인 관점은 18,500원. 이 18,500원을 유지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기술적 반등이 20-30%는 발생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 차례 더 눌러서 17,000원 혹은 17,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다. 대신 이 자리까지 밀린다면 이랬든 저랬든 18,500원을 다시 몸통으로 혹은 종가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강한 슈팅은 없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17,000원이 깨지면 뭐다? 저점을 갱신한다. 결국에는. 왜? 조금씩 더 눌러놓고 물리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어야 나중에 뭘 한다? 유상증자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유상증자는 지금 물린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올 거니까. 유상증자가 실행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빠지면 유상증자 단가가 뭐한다? 낮춰진다. 지금의 자리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뭐다? 더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받게끔 해서 뭐 이 세력들도 물타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개인들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니까. 누가? 들어왔던 어떤 놈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받을 때까지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얘네들은 단기적인 세력이라 빠져나갔다가 유상증자는 다른 놈이 받을 거냐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빠져나오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단기적으로 슈팅은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슈팅의 자리가 22,000원에서 21,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대신 그러려면 뭐 웬만하면 18,500원 혹은 18,0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이랬든 저랬든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어요. 25,000원까지도. 결국엔 여기 갭자리를 메꿨고, 기존 영상에도 이 갭자리는 한번 메꾸러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갭을 메꿨고 다시 누르면서 뭐 여기에 대한 갭을 또 만들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요런 자리, 이 갭자리 시작점 혹은 갭을 뚫으면서 윗골이 닿는 자리든 뭐든 하나 만들어낸다. 즉 지들이 들어왔던 물렸던 물량 유상증자를 안 받을 놈들은 나가기 위한 쇼타임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18,5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18,000원을 유지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만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유상증자를 받아야만이 얘는 유상증자를 받든 아니면 금액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그때가 돼야만이 뭐한다? 주가가 한번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미없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죠? 주봉상에 확실히 누군가는 빵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여기서도 확실히 거래량이 터졌죠? 터지기는. 누군간 나갔다라는 거고 누군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가 하나의 저항이 되는 자리인 거죠. 왜? 올라왔다가 몸통을 만들어 놓은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밀고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혹시나 반등이 나오면 올라올 때 이제 이 자리가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21,100원. 넘겨야 22,000원, 22,500원인 거고. 이 자리도 넘어서면 그 다음은 25,000원 중간값인 23,500원 혹은 25,000원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물리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저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자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냐, 오미크론이 처음에 나올 때, 아니면 한 차례 단기적으로 올려놓고 설거지 물량을 털어낼 거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우리가 꼭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죠? 지금은 설거지 물량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림처럼 만들어요. 분명히 오미크론으로 지수가 빠지는데 가야 될 놈이 안 간다라는 거죠. 오미크론으로 가는 놈이 없어요. 오늘도 아이진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아이진도 움직이는데 딱 제가 말씀드렸던 22,500원 22,500원 부근을 2차로 봤던 이유가 그 구간 가서 그 자리를 못 넘기면 윗꼬리를 분명히 달아요. 왜냐면 현재의 자리가 어느 정도 이 공중부양이 돼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바닥이니까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올라가기 전에 소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쳐 있다가 요런 그림을 보고 살짝이라도 눌리면 못 가면 뭐 한다? 던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밑꼬리를 많이 달아요. 자, 뭐 어찌됐든 이 넵지노믹스, 어제는 시젠 뭐 그런 얘기 드리면서 넵지노믹스를 안 해서 오늘 또 넵지노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웬만하면 34,500원 요 자리는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빠르게 그냥 갈 거라면 36,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날 자리에서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빠졌죠. 그러면서 쭉 밀었어요. 많이 밀었죠. 그래놓고 오늘 또 뭐예요? 시가 갭 띄워놓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갭 띄워놓고 급등으로 가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니까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으로 쳐맞고 그대로 또 밀었어요. 그럼 여기서 갭 띄웠다라는 건 누군가 돈을 썼다라는 거고, 올리지도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돈 쓴 놈은 물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샀던 놈이 여기서 밀어놓고 돈 500원 쓰고 500원 써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1,000원을 팔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털어먹는 방법 중에 그것도 하나니까 일단 갭을 띄워놓고 눌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음봉이 또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제 음봉보다 그냥 이런 그림이 하나 지금 연출이 된 거예요. 이틀 동안 이런 그림이 연출됐고, 이 그림의 저점이 기존 거래가 터졌던 저점의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첫날 양봉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갭이 발생되는 자리가 31,800원. 그죠? 이 갭을 메꿀 거냐, 혹은 메꾸더라도 몸통으로 지지했었던 자리가 어디? 31,500원. 즉 얘는 지금의 자리로서는 종가상 31,5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뭐다? 그냥 관심 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가상. 혹은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이랬든 저랬든 요 구름대 안으로는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거 들어가면 그냥 나가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거는 들어갔다 하면 반등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윗꼬리 달아요.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의 자리는 올라오면서 음봉이 나왔던, 처음에 음봉이 나왔던 자리를 양봉으로 메꿨고, 그리고 여기는 양봉의 그림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이 나왔고, 아이고 음봉이 나왔고 다시 이 양봉을 음봉으로 메꾸는 자리인 거예요. 물량이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 오미크론이 확실한 거라면 얘가 한 번 정도는 더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시젠도 내일이면 이제 단일가가 끝나죠. 끝나봐야 뭔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봐요. 아니면 뭐 기존의 매물 자리를 여기도 어차피 매물이 있지만 여기도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해서 매물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갭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길 띄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여기 음봉이 나왔던 요 자리가 뭐예요? 매물이 쌓였던 자리예요. 어디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죠? 이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31,500원 이탈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자리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위아래 흔든다. 그럼 뭐다? 이거는 털고 나가는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라. 너무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 솔직히 이거 말고도 먹을 종목은 많아요. 시장에서 널리게 널린 게 다 종목이다.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뭐 물린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일단은 뭐가 됐든 얘가 가든 누가 가든 뭐 제약바이오가 갈 거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제약바이오가 안 갈 거면 원래 가던 놈들이라도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이니까 좀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는 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장을 그나마 주도했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있죠. 그죠?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있으면 실제로 얘가 빠지면 어디 다른데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오미크론이니까 제약바이오를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도 강하게 밀리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갭 띄워놓고 버티고, 갭 띄워놓고 버티고, 뭐 위에서 박스권 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거고, 왜? 지들도 들어가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 관점이에요. 이 종목은 강하게 가지 못했지만 뭐 덱스터든 혹은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뭐 M게임 그런 애들은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흔드는 과정을 분명히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자, 알첼라는 일단은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재는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중간값 상단을 오늘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밀리는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중간을 그어보면 오늘의 저점 부근이 된다라는 거고, 즉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면 이랬든 저랬든 이 추세 하단을 한 번 정도는 밟아야 된다. 그 추세 하단이 31,000원 부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3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라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 중간값을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대로 그냥 죽기보다 버틸 확률이 아직까지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따지면 이 고점, 저점과 고점 대비 현재 자리가 50% 정도 하락을 한 자리예요. 그러면 31,000원까지는 한 60, 70% 정도의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자리까지는 다음 상승에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다. 대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당분간은 재미없겠구나, 갈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쌍바닥 만들러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어야만이 또 한번 반등하는 그림 만들어낸다. 그러면 결국엔 또 요 큰 박스권에 들어앉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알첼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뭉트코리아, 얘도 분명히 누군가 만지고 있고 세력주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죠? 일단은 만원대 한번 딱 확인하고 나서 그 뒤로 주저앉는 그림이에요. 꾸준하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눌리면서 얘도 지금 같이 눌리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세력주로 말씀드렸던 게 이 룽투코리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인트로메딕이었죠. 얘는 뭐예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분명히 간다. 그죠? 이 자리 이탈하면 얘는 끝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얘도 아무튼 회사 악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감자인지 뭔지 한다고 그지라 하면서 그래도 이 자리 안 깨면 얘는 세력주다. 그 다음에 여기이기 때문에 이 넉넉 잡아도 여기 깨지면 얘는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된다 그랬죠. 결국엔 요지랄 페이크 만들어 놓고 요지랄의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트가 재밌다라는 거죠. 아주 지저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런 의미로 룽토코리아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누르고 나서 제가 만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주가를 지금 누르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현재 한 차례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매물을 한 차례 만들어 놨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매물 만들어 놓고 윗꼬리를 다는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러면 여기는 전쟁터였고 여기는 매도 땅이고 여기가 매도 땅이고 여기가 원래 매수 땅이었는데 이 땅마저도 지금은 먹히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기존 흐름에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악재로 누른 다음에 주가를 올렸어요. 올리면서 고점을 분명히 넘겼거든요. 그 넘긴 자리가 요 자리죠. 그러면 하락했던 만큼 한 번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사수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실패한 거냐? 전체적인 추세 관점으로 본다면 요런 그림 하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내는 그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추세가 하단이.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저점이 하단을 찍은 자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눌러놓고 계단식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가 어디? 요 위로 뭐 했다? 빵 하고 떴다라는 거죠. 요런 관점으로. 그죠? 그러면 이 자리 지금 메꾸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즉 얘는 다시 한번 세력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넉넉 잡아서 8,500원 위로 안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 8,000원? 8,000원 위로 못해도 종가상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그게 뭐한다? 유지된다. 그 유지가 흐름이 깨지는 자리는 이제 7,15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 깨지면 뭐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 이제. 결국 뭐 했다? 그냥 이 조금 해먹으려고 기어 들어왔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겨서 플랜 B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이해되시죠? 월봉의 기준으로도 이 구름대 아직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착만 한다면 위까지 열린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단기적인 목표가 부분까지 갔다가 밀린 부분이긴 한데 이 위에서 누르는 이 장기 평선을 이번에는 그래도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확인했고 그 뒤로는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갭, 그 다음 요만큼의 갭 차이가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예전 영상에 이 얘기 드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이상의 갭이 아니라 갭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처럼 눌리는 자리보다 눌리더라도 올라가는 자리를 저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추세가 여기와 여기보다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7,150원은 유지해야만이 그 역할을 해낸다. 아니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현재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메타버스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자, 어떻게 보면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연출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하락 A, B, C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이탈은 했지만 종가는 갖다 놨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오늘의 이 저점을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박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다? 작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는 마지노선은 이 음봉의 끝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중요한 하나의 중심봉이 되는 거고, 이 중심봉을 기준으로 요 봉을 기준으로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은. 즉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뭐다? 얘는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뭐 크게 하락은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재밌는 흐름도 전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못해도 28,000원 위에서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을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상승하고 나서 구름대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구름대 상단을 안착하고 거기서 뭐다? 힘을 받아서 구름 닫기 한 번 정도 튀어오를 수 있는 그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모습이에요. 아직 뭐 월봉상에 종가가 끝나봐야 되겠지만 월봉상 이번 달 3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월봉상은 무조건 나타난다면
별 볼 일 없다. 계속 별 볼 일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인 거고 주봉도 내일이죠. 내일 3만원 위로 다시 올려놓는 그림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봉상 얘가 중심봉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봉상의 중심봉은 요 자리인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가볍기 때문에 올라갈 땐 또 빠르게 올라와요. 눌릴 때도 좀 빠르게 쳐 눌리고 오전에 눌렸다가 하루 종일 그냥 횡보하죠. 요런 종목들이 특징. 오전에 눌렀다가 하루 종일 횡보. 또 강할 땐 또 아침부터 강했다가 위에서 버티는 횡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게임도 메타버스 관련이죠. 최근 흐름은 글쎄요,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래 없이 음봉으로 밀었어요. 그러놓고 최근 들어 뭐 한다? 요 자리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아요. 요 자리에서. 그러면 즉 이 종목을 나눠봤을 때 요 자리의 기준으로 잡히는 거고, 그죠? 여기 기존 고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요 자리까지 예전에 여기서 눌릴 때 열어놔도 상관없다. 요 자리 혹은 요 자리까지 1,800원까지 열어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거든요. 그죠? 이 1,300원, 11,300원 안에서 받아주고 위로 올라오면서 요 자리를 계속 때리는 부분이 나타나요. 즉 여기에 대한 들어왔던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는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갔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좀 빼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지금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올렸다가 누르고, 즉 물량은 누군간 들어왔을 거고 누군간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 나간 놈들이 이 수급을 올렸던 애들인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냐, 손바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냐, 뭐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못해도 11,5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이제는 뭐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 깨고 다시 저점 확인하러 간다면 뭐다? 들어왔던 놈이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터는 부분이다.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다 털진 못하겠지만 수급을 조금씩 다른 데로 눈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100으로 들어왔다면 뭐 20, 30 털어내고 50에서 70만 들고 가든, 아니면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11,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시죠? 왜냐면 얘는 바닥 대비해서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런 부담감에 대해서 언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해를 하고 종목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아무리 메타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린이 분들이 투자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 전업 혹은 단기성 파동을 보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신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차례 내려 앉아야 된다. 다시 1,500원 때나 1,500원 밑으로 내려 앉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냈을 때 시간을 넉넉 잡고 다시 원 돌리는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가도 그렇게 엄청 많이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얘가 메타버스를 안 한다, 포기한다, 혹은 회사에서 횡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죠?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 마찬가지죠. 얘도 고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누르면서, 기존 영상에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버티면 한 번 더 올라온다. 대신 145,000원 넘기는지 체크해라. 그죠? 못 넘기면 다시 빠진다고. 아무튼 오늘 좀 빠졌어요. 결국엔 상승하고 하락 A, B, C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과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어디서 횡보할 거냐예요. 왜? 거래가 많든 적든 음봉이 2방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적은 음봉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추세를 이제 하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를 지금 계속 연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렇게 봐야 되나?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냥 요런 관점으로만 볼게요. 같은 폭 사이즈로만 본다면 뭐냐, 하방으로 연출을 시키는 과정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추세를.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에 여기서 한 차례 상승하고 여기서 한번 눌렀던 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음봉을 양봉으로 메꿨고, 그리고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다시 양봉으로 메꾸고, 그 다음에 음봉 나왔다 양봉 쏟아내고 그 다음에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수급이 깨져서 주저앉을 수 있는 자리는 11만원에서 93,000원 사이인 거예요. 나중에 이 수급이 빠져서 시장에서 부담을 갖는 부분이 된다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결국은 다시 주저앉든 아니면 이제 버티든 뭐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건데,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 종목이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11만 6천원이다 라고만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의 그 중심값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요 음봉이다. 요 음봉이다. 여기가 강한 음봉을 연출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죠? 여기가 강한 음봉을 연출했던 자리이기도 해요. 여기도. 아이고. 여기는 확실히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원래 중심봉의 자리인데 요 자리까지 밀리게 된다면 올라올 때 어디? 여기 13만원이 하나의 저항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보할 거냐? 여기서 행보할 거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행보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못해도 이 자리는 지켜내야만이 다시 한번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겹치는 자리가 여기 이 음봉의 고점이 요 자리인 거고, 이게 옆에 양봉의 자리인 거고, 그러면 윗꼬리가 단 자리가 여기서 여기라면 요 밑에까지 열려는 있지만 이 밑에 열려있는 자리는 어디서? 여기서 이미 확인을 한번 했다라는 거거든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뭐 했어요? 상승을 강하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이미 여기는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못해도 요 자리 혹은 요 자리를 이제 확인할 자리인 거예요. 여기 자리도 실제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확인하긴 했지만, 그죠? 여기서 확인하긴 했어요. 확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열려있는 자리는 11만 2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의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볼 거냐, 근데 그거보다는 이 위에서 버티는 자리가 나타나야만이 그나마 여기서 위에서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내려앉으면 여기서 무조건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재미없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재미없는 흐름 나타난다. 그러다가 위로 갈지 혹은 이 구름대 이제 하향 돌파하게 되면 구름대 하단이 또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혹은 구름대를 들어 앉더라도 구름대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즉 또 이 자리 못 넘긴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다. 그죠?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꼭 들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자리인 거고요. 신규 관점에서도 지킨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 같고요. 자, CIS 풍력 관련 주죠. 최근 흐름 예전에 추세 이런 식으로 추세 지금 만들어졌고, 이 추세대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계속 이 중간값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뭐 하려고? 옆으로 이제 뚫고 지나가려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굳이 여기까지 안 밀리고, 즉 14,500원 이탈하게 되면 이젠 뭐다? 여기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자리까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요 자리, 첫 거래량을 뽑아냈던 요 자리 위에선 버티는 그림을 연출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윗골이 다뤘던 자리가 어디예요?
최근에 계속 나왔던 고점 부근이에요. 이 자리를 오늘 뭐 했다? 지지를 한번 받았다.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15,500원을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은 어디? 16,000원. 16,000원 넘어서면 16,500원을 또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런 그림보다는 버텨내고 여기서 한번 찍고 추세가 내려올 거니까 그죠? 찍고 내려앉으면서 요런 그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 추세를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어 들어가든 요런 그림을 연출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15,500원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다시 밑으로 눌리더라도 14,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 연출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이제는 뭐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아직은 아직 이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재수 없으면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고 버티는 척 했다가 떨어지는 이 각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그냥 빠져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추세를 또 하나 유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추세를 밑으로 해갖고 유지해버려요. 그래갖고 요렇게 빠져요. 최근에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게 이 차바이오텍 같은 애들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연출 시켜놓고 여기서 버티다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이 그지갖고 뭔가 없고 이제 너무 쳐밀어 버리니까 내려가던 이 각도를 위의 각도로 다시 한번 바꿔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맞고 못 넘어가니까 또 쳐 밀려갖고 이렇게 계속 버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각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단을 넘어서긴 했지만 또 다른 이 음봉을 또 만들어내는 추세를 또 만든다라는 거죠. 원래 추세는 요거였는데 이 위에서 또 한 단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비스듬한 박스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관심권은 분명히 맞는데 지킬 자리 지키는지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서포트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없네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